안녕하세요. 최범균입니다. 오늘은 의존 방향을 생각하면서 코딩하자. 뭐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코드 예예요, 실제로. 그거를 이제 되게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그 코드를 보고 좀 패키지 같은 거 위치를 이동을 했는데 코드는 대략 이랬어요. 어떤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그 컨트롤러가 이제 뭐 어떤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걸 서비스에 전달하고 서비스는 다시 뭔가 응답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전형적인 구조였는데 실제로 패키지 구조를 봤더니 뭐 이런 식이었어요. 어떤 웹 쪽에 컨트롤러가 있고 그 컨트롤러가 받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앱 쪽에 서비스 클래스가 있었어요. 즉 어떤 웹에서 앱으로의 어떤 의존이 있죠.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로 의존이 있고 또 그 서비스가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으로 사용하는 두 리퀘스트, 두 리스판스 이런 건 또 웹 쪽에 있어서 앱에서 웹으로도 이제 의존이 있는 거죠. 즉 어떤 양방향 의존이 발생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어떤 패키지 간의 양방향 의존이 발생하게 되면 코드의 어떤 응집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서비스 입장에서 저 파라미터로 받는 저 타입을 찾거나 혹은 리턴하는 저 타입을 찾을 때 같은 패키지 안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코드 탐색도 좀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양방향 의존이 발생하게 되면 유지보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패키지 간의 의존은 최대한 단방향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은데 이 예에서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저 타입의 위치를 실제 서비스 클래스가 위치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죠. 이렇게 해서 웹에서 앱으로 단방향으로 의존이 발생하게 이제 구조를 바꿨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저 웹이 없어도 즉 웹 패키지가 없어도 앱만 단독으로 뭔가 실행하거나 테스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도 얻을 수 있게 되죠. 우리가 잘 은연중에 이렇게 앞에서 봤던 예는 그래도 웹 그리고 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전형적인 그 패키지 구조를 갖는 형태잖아요. 그 안에서의 이제 위치시키는 거는 그래도 좀 잘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서로 다른 듀 모듈 간에 타입을 나도 모르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이제 왼쪽에 어떤 이렇게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구현하다가 뭐 파일을 뭔가 저장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.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뭔가 파일 스토리지라는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고 그 파일 스토리지를 호출할 때 이 서비스가 받았던 파라미터로 받는 두 리퀘스트 타입을 그대로 저 storage.save 파일에 전달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뭔가 설정을 하는 식으로요.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는 서비스와 동일한 두 리퀘스트라는 타입을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현하곤 해요. 네, 이런 일이 정말 아주 종종 발생합니다. 이렇게 타입을 공유하게 되면 뭔가 의존의 방향이 또 이제 꼬이게 되죠. 이제 양방향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즉 어떤 썸 패키지에 있는 서비스와 스토리지 패키지에 있는 파일 스토리지가 두 리퀘스트라는 저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고 그런데 저 두 리퀘스트는 애초에 썸 패키지에 있던 애니까 썸 패키지에서 스토리지로 또 스토리지에서 썸 패키지로 양방향 의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기능, 좀 뭔가 구분되는 기능 간에 이렇게 파라미터, 어떤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형태는 의존을 또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돼요. 그래서 서로 다른 모듈 간에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, 특히 이제 파라미터로 받게 되는 그 타입을 공유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거죠.
그래서 만약에 서비스에서 파일 스토리지를 뭔가 호출해야 하는 그런 추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서비스가 사용하던 두 리퀘스트를 그대로 파일 스토리지에 전달할 게 아니라 파일 스토리지에 맞는 새로운 타입을 저 스토리지 패키지에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서 서비스에서 파일 스토리지를 호출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방향을 단방향으로 의존의 방향을 단방향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하다 보면 암묵적으로 양방향이 생길 때도 있어요. 구조만 보면 단방향인데 실제로는 양방향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. 그 한 예가 이제 이 코드인데 그 컨트롤러에서 서비스.도 썸을 해갖고 응답을 받았어요. 그렇게 해놓고 응답에 셋 코드 하고서 뭔가 값을 하는 거죠. 이 코드는 구조적으로만 보면 아래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웹 패키지에서 앱 패키지로의 어떤 단방향인데 실제로 저 두 리스판스 클래스의 이제 셋 코드 저 코드는 오직 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라면 즉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해서 추가된 거라면 이 앱 패키지 입장에서는 저건 전혀 필요 없는 애거든요. 그런데 오직 그 웹, 즉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필요로 해서 추가된 코드란 말이에요.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단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암묵적으로 양방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러면 저 웹 때문에 어떤 앱의 코드인 저 두 리스판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셋 코드가 스트링 타입이었는데 그거를 인테저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사실 웹만 바뀌면 되는데 웹하고 상관없는 앱의 저 두 리스판스도 같이 바뀌게 되죠. 즉 이런 뉴지보스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자,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뭔가 구현을 할 때는 의존의 방향을 좀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고요. 그래서 패키지의 위치 그리고 뭐 구현에 어떤 추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의존의 관점에서도 좀 고민하면서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패키지 간에는 단방향이 되도록 이제 구현을 고민하고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구조적으로는 단방향이지만 암묵적으로 양방향이 발생하는 그런 것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양방향을 부득이 써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하이 모듈, 어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리가 될 거잖아요. 하이 도메인으로 막 이렇게 분리가 될 건데 어떤 특정 하이 모듈 내부에서만 제한해서 뭐 양방향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